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휴림노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림노분 오늘 좀 소폭 반등이 나왔어요. 4.59% 상승 마감됐는데 이제 기사가 하나 나왔었죠. 휴림노보 자회사 EQ셀 관련된 기사가 나왔고 정확하게 1시 48분에 기사가 나왔어요. 분봉상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요, 휴림노봇이 오늘 사실 그렇게 재미는 없었죠. 근데 1시 48분에 기사가 나왔는데, 자, 요 무렵이었죠. 요 무렵에 기사 나오고 뭐 크게 상승할 내용은 아니었는데 뭐가 됐든 대략 한 1%, 1.5% 구간에서 최고가 한 1.6% 정도, 아니 6.5% 정도, 대략 한 5% 정도 상승을 해주는 흐름이 보여줬습니다. EQ셀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죠. 일단 자율이동 로봇을 좀 언급을 해줬고요. 실제로 이 회사가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자동 공정장비 전문 기업, 2차전지, OLED, 반도체 모두 엮여 있습니다. 과연 세력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또 이 기사를 내보낸지는 모르겠는데 뭐가 됐든 휴림로봇은 이런 기사를 가지고 좀 주가를 들었다 놨다 하는 경우가 많죠. 오늘 이 EQ셀 관련 어떤 또 뒷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휴림로봇은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소위 말해 세력주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세력주인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 정확하게 말씀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바로 시작해 볼 건데, 자, 시작하기 전에 해주실 게 있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휴림로봇의 뭐였죠?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자, 댓글창에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라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도 요청해 드리는 이유 아시죠? 자, 많은 분들이 좋아요, 구독, 댓글을 눌러주시면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휴림로봇 주주분들에게 이 영상을 추천해 준다고 합니다. 자, 추천해 준다.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휴림로봇 이대로 끝나지 않았다. 왜? 세력들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요. 제가 요거에 대한 내용들, 왜 세력이 남아 있고 왜 휴림로봇이 세력주일 수밖에 없는지 명확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휴림로봇의 자회사 EQ셀 관련 기사가 1시 48분에 나왔고요. 실제로 분봉상에 보시게 되면 1시 48분을 기점으로 해서 대략 한 5% 정도 최고가 대비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수급도 보시게 되면요, 뭐 크게 유의미한 수급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외국인 기관이 수급이 들어왔고, 자, 개인이 매도가 나왔죠. 제가 어제도 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키움증권에서 매도가 나오는 게 중요하다. 어제 사실 개인은 매도가 아닌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좀 말씀드렸었는데, 자, 요거죠. 요건데, 자, 어제 사실 키움은 팔았어요. 요게 포인트였죠. 슬슬 개인들, 특히 키움에서 물량이 나오기 시작했다. 세력들의 의도대로 돌아가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미 이 금융투자에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셨나요? 사실 금융투자는요, 앞전에 이미 휴림로봇이 이런 매집하는 구간에서도 소위 말해 단타도 치고 나왔던 그런 기간이죠. 자, 이거 보세요. 6월달이거든요. 6월 17일부터 금융투자가 끊임없이 매수를 해주죠. 계속 매수를 해주다가 잠시 요 구간 동안 주춤해주다가 다시 매수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이거 보세요. 자, 6월 달부터 매수가 들어왔다 잠시 쉬었다가 또 7월 달 말부터 계속 8월 중순까지 매수가 들어와요. 자, 요런 구간에서 수익 창출해주고요. 여기서 잠깐 매도해줬다가 요런 구간에서 다시 매수가 들어왔다. 어디가? 금융투자가. 금융투자 역시도 휴림로봇에 관심이 있었다. 실제로 금융투자가 약간의 주포 역할을 해줬던 기간도 있었죠. 자, 보세요. 꽤 많은 기간 동안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요 구간 동안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요 구간 동안 고점에서 다시 한번 털고 나가는 기간이 발생했죠. 자, 그리고 최근에 다시 한번 매수가 꽤 많이 들어왔어요. 최근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죠. 특히 11월 3일 요 날이죠. 꽤 높은 구간에서 요 날의 매수가 얼마나 들어왔죠? 거의 13만 주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사실 금융투자도 물렸을 수가 있어요. 근데도 여전히 이렇게 하방 압력이 작용하는 이 구간에서도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죠. 자, 제가 뭐라 그랬죠? 자, 휴림로봇이요, 시가총액이 5천억이 넘어가는 그 시점부터 더 이상 소형주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자, 시가총액이 5천억이 넘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자, 프로그램 로직에 자동으로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다 나갔다가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보시게 되면, 자, 요 구간에서 꽤 많은 물량이 들어오죠. 자, 이때 일자를 보시게 되면 10월 2일. 자, 요 구간 동안 꽤 많은 프로그램 물량이 들어옵니다. 자, 프로그램 물량은 누구죠? 외국인이죠. 자, 외국인이 이제 개별하는 종목이 돼버렸어요. 이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물론 프로그램 로직마다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기준점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스몰캡들 2천억 언더 혹은 3천억 언더의 시가총액 종목들은 프로그램이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5천억이 넘어가는 그 시점부터는 프로그램 로직에 의해서 자동으로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 나가죠. 더 이상 소형주, 그런 수급이 없는 그런 종목이 아니에요. 실제로 외국인 수급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중형주가 됐다. 물론 근본은 세력주인 건 맞죠. 하지만 이렇게 외국인 수급과 기관 수급이 받쳐주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 금융투자 수급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자, 이들이 괜히 매수하는 건 아니죠. 자, 금융투자의 특징은요, 회사의 자본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 이제 풀업 트레이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매매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들은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중장기적인 그런 개념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보통 이런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왔다면 조만간 쇼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상승 흐름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추측이 좀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찌됐건 뭐 우연인지 몰라도 휴림로봇의 자회사 EQ셀 관련 내용이 나오면서 일단 반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런 구간 제가 뭐라 그랬죠? 자, 이 구간에서도 제가 앞전에 매물대를 소화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자, 이 구간도 현재 위치죠. 요 구간도 요 구간에 매물 소화를 하는 구간이고, 더 길게는 요 구간까지도 매물 소화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죠. 자, 이 구간에 매물대가 어느 정도 소화가 된다라면 다시 한번 상방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질 거고요. 딱 그 구간이 지금 상승분의 절반 구간이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최근에 그 상승했던 구간의 정확한 절반 지점 5,700원 라인이에요. 실제로 오늘 반등이 나왔던 구간이요, 대략 5,600원이네요. 요 구간 언저리에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 상승분의 절반 구간. 보통 큰 상승이 나오고 난 이후부터는요, 딱 그 절반이 되는 그 중심값에서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요거는 기계적으로 아마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요것도 외워두시면 좋아요.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요, 딱 상승분의 절반 구간에 뭐 차트를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매수를 걸어두십니다. 매수를 걸어두고 거기서 자동으로 체결되게끔, 체결이 되는 순간 자동으로 반등이 나오거든요. 요게 바로 기술적 분석에 의한 그런 트레이딩 방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꿀팁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실제로 이런 종목들 굉장히 많거든요. 요거 잠깐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까요? 하나오션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자, 얘도 보시면요, 상승분의 절반 구간. 자, 이거 중심값이죠. 보세요. 여기 딱 중심값 걸치고 반등 나오죠. 자,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자, 이때도 보시게 되면 상승 구간의 절반 구간, 요 구간만큼의 절반 구간인 요 10만원 라인, 얘는 두 번 터치를 해주죠. 자, 그렇다면 최근에 하나오션이 오르고 나서 얘는 중심값이 살짝 이탈하긴 했는데, 뭐가 됐든 다시 한번 반등 흐름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승이 나왔습니다. 되게 심플하면서도 간단하죠. 자, 이런 식으로도 매매가 먹힌다라는 부분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자, 휴림로봇,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EQ셀 언급을 드렸어요. 휴림로봇의 자회사. 이게 왜 제가 세력이랑 엮여있냐고 말씀드리냐면, 자, 요건 EQ셀의 공시 내용이거든요. 사실 EQ셀이 어떤 회사가 들고 있는지를 아시면은 감이 오실 거예요. 자, 양도인이 EID, 양도인 2가 이화전기입니다. 그리고 양수인은 우리 휴림로봇. 자, 이화전기 최근에 상장 폐지 정리매매가 있었죠. 양도인 EID, 얘도 정리매매 했잖아요. 전형적인 작전주에서 많이 볼 수 있던 종목이죠. 이런 회사들로부터 휴림로봇이 이들의 지분을 인수받은 게 바로 EQ셀입니다. EQ셀도요, 사실 상장 폐지가 되었습니다. 자, 이래서 제가 이 휴림로봇이 왜 작전주인지를 계속해서 언급해 드렸죠. 자,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휴림로봇이 작년 4월 달쯤에 3자 배정 유상증자 진행한 거 아시죠? 자, 7월 16일 날 요거 이제 정정 공시가 나왔었는데, 사실 원래는 엣지파운드리라는 회사도 이 3자 배정 유상증자 물량을 받아가는 회사가 아니었어요. 갑자기 유상증자를 받아가는 회사가 변경이 되면서 이 엣지파운드리라는 회사가 유상증자를 받아가죠. 자, 그런데 최근에 또 공시 내용을 보시면 이거 한번 보셨을 거예요. 이거 언제 공시 나왔죠? 11월 10일 날 나왔어요. 이틀 전에 나온 공시고요. 자, 엣지파운드리의 회사가 모두 다 지분을 팔았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앞전에도 사실 말씀드렸어요. 이거 이미 10월 23일 날 매도했다라고. 언제? 장내 매도 완료했다라고 기사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네들 물량이 사실 악성 물량이기 때문에 이미 엑시트 된 거는 사실 휴림로봇한테는 좋은 거다. 자,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죠. 아, 얘네가 나가면 세력들이 이미 주가를 올리기 위한 명분이 끝난 거 아니냐라고 말씀드리는데 아니에요. 지금 남아있는 물량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휴림로봇은 이미 12물량도 엑시트가 됐다라고 좀 말씀드렸어요. 요거 8월 6일 날 920만 주 상장했잖아요. 근데 이거 엑시트 된 거 어디서 확인할 수 있죠?
기간 물량에서 확인이 가능했죠. 자, 8월 6일 날 상장이 있으면요. 8월 4일부터 매도가 가능하죠. 이때 보세요. 연일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920만 주 상장하고 이때 판 게 470만 주죠. 470만 주 매도가 이미 됐고요. 남아있던 물량이 450만 주였는데 이것도 이미 요구간에서 엑시트 됐다라고 좀 말씀드렸어요. 자, 세론의 위험이 있는 물량 모두 다 엑시트가 됐으면 남아있는 물량은 뭐가 남았죠? 자, 이런 구간에서 매집한 세력들의 물량만 남아있잖아요. 근데 세력들이 이거 먹고 끝낼까요? 아니죠. 지금 아직도 물량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유통 비율이 93%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대다수의 물량을 장군만큼의 물량을 매집했다라면 여전히 절반 이상의 물량이 남아있다라고 좀 판단되고요.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대량으로 발생됐던 건 요 구간밖에 없죠. 요 구간. 근데 실질적으로 요 구간에서 매집했던 물량을 모두 엑시트한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여전히 휴림로봇의 세력들 물량은 이 구간에서 매집이 됐다라면 당연히 남아있고요. 이거를 떨구면서 매도를 할 수가 없어요. 올리면서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구간 동안에도 세력들이 일부 물량이 털었다라고 추측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물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고점에서 엑시트를 한다. 이게 당연한 세력주 패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휴림로봇 살아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휴림로봇이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은요. 자, 원익홀딩스가 아직 살아있어요. 로봇주 대장. 여전히 신고가를 지금 노릴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얘가 시원한 슈팅이 또 나오잖아요. 휴림로봇 무조건 따라간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혹시 추가적인 휴림로봇에 대한 문제가 있거나 호재가 나온다면 제가 최대한 빨리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시려면 필요한 게 뭐죠? 구독이죠. 구독 아직도 안 눌러주셨으면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좋아요까지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우리 휴림로봇 주주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 가져왔죠.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선물은 뭐죠? 종목이죠. 정말 화끈한 종목, 마음만 먹으면 최대한 500%까지도 충분히 수익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최근에 시장에서요. 자, 무상증자 종목 좀 늘어나고 있는 거 아셨나요? 자, 무상증자. 보통 주주환원 정책으로 시장에서 많이 인식되고 있죠. 자, 유보율이 높은 종목들이 회사의 자산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주주에게 환원해주는 그런 공시, 바로 무상증자죠.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 3대1 무상증자를 한다.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3개의 주식이 무료로 생기는, 공짜로 생기는 그런 개념이에요. 사실 시가총액에 대한 변화는 없지만 단기적인 큰 상승이 나옵니다. 자, 텔콘 RFG야. 점상 3연속 점상을 가고 단기 330% 갔죠. 자, 온코닉 테라퓨틱스라는 종목도요. 얘도 무상증자 진행하고 단기 300% 진행됐습니다. 최근에 D&D 파마텍도 무상증자 진행하면서 단기 100% 올랐어요. PNS 로보틱스 얘도 무상증자 진행하고 단기 얘도 100% 올랐죠. 기본 100%다. 근데 무상증자하는 수량에 따라 많이 달라지죠. 네, 이런 무상증자 종목이 많아지면요. 무상증자가 테마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이 바로 무상증자가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실제로 테마로 가게 되면 과거에 이런 종목이 있었죠. 자, HLB 바이오스텝. 얘 자세히 보시면요. 점상 상가 6연상을 가고 요건 뺀 거예요. 실제로 1300%를 갔습니다. 이때 무상증자 종목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 모아데이터, 공구음원 이런 종목들도 꽤 많이 갔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이 간 게 얘다. 근데 제가 무상증자 하는 종목들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유보율이 높다. 왜 높죠? 돈을 잘 버니까 높은 거예요. 자산에 대한 현황을 수치로서 나타낸 거고요. 유보율이 높다. 돈을 잘 번다? 그러면 대기업일 확률이 높죠. 대기업의 유보율을 잠깐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자, SK하이닉스의 유보율 대략 한 2000% 정도 되죠. 사실 대기업 치고는 많지는 않은데요. 자, 현대차의 유보율을 보자면 얘는 좀 많아요. 자본금이 대략 유보율이죠. 유보율이 대략 한 7200%. 꽤 많은 편인데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요. 유보율이 무려 7만 %가 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현대차에 10배가 넘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이죠. 자, 실제로 얘 유보율인데요. 보세요. 7만 5천 %가 넘습니다. 현대차 7200%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10배 넘죠. 자, 이론적으로요. 유보율이 500%만 돼도 5대1의 무상증자가 가능합니다. 근데 요거는 사실 현실성은 없는데 방금 보여드린 이 종목 같은 경우 유보율이 7만 %가 넘잖아요. 마음만 먹으면요. 30대1, 20대1이 가능하죠. 그런데 최소한으로 잡아도 유보율이 7만 %다. 그러면 5대1은 가능하죠. 이거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5대1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자, 5대1 무상증자 진행되면 500%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500%.
이제 근거 없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텔콘 RF 제약이랑 요 종목은요, 무상증자 2대1밖에 안 했어요. 2대1하고 330% 갔죠. 자, 온코니 테라퓨틱스 얘는 무상증자 3대1 했어요. 3대1하고 300% 갔다. 자, HLB 바이오스텝 얘는 무상증자 많이 하긴 했죠. 얘는 실제로 8대1 했죠. 8대1하고 1300% 갔습니다. 자, 근데 유보율이 7만원, 5000%잖아요. 이 정도면 충분히 5대1 가능하다. 그래서 예상 수익률이 500%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500%가 예상되면 전 재산을 투자하시면 되겠죠. 라고 말씀은 못 드리죠. 하지만 소액은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 한 500만 원 정도 진입하시면요. 그래도 예상 수익률이 500%니까 얼마 되죠? 예, 3천만 원이 가능합니다. 예,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1년만 묻어두시죠. 이것도 아니에요. 왜 그렇죠? 자, 무상증자 발동되면 어떻게 가는지 보세요. 점상, 상한가. 자, 6일 동안 상한가 6번 갔습니다. 단기적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만큼 소액은 꼭 매수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809-2561로 우리 휴림로봇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두 글자 휴림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겨주시면 이렇게 안내 드릴 거예요. 자, 종목명이 뭔지, 자,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하면 되는지 모두 다 정확하게 안내 드릴 겁니다. 자,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공시 나오는 거 보고 진입하면 안 돼요 하시는데 안 되죠. 자, 공시 나오면 어떻게 가죠? 자, 점상으로 날아갑니다. 자, 점상으로 날아가는데 이거 진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진입을 해서 공시 나오기 전에 진입을 한다. 자, 말씀드렸어요. 요즘에 무상증자 종목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테마로 번져가는 그런 구간에 왔습니다. 언제든지 공시가 나오고 500% 이상의 상승이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시간이 한 11월 13일 아마 아침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늦어도 13일 정규장에는 꼭 진입해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시간이 뭐 늦은 저녁이라도요 상관없습니다. 보내주세요.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휴림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우리 정규장에는 꼭 진입해볼 수 있게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번호를 일일이 누르시기 귀찮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준비해봤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 더보기가 있고요. 이 더보기를 누르시면 이 파란색 링크가 나오는데 이게 절대 이상한 링크 아니죠. 그래서 핸드폰에서 눌러주시면 바로 어디로 이동하냐? 문자 보낼 수 있는 화면으로 자동으로 이동을 해요. 여기서 두 글자 휴림이라고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안내 드릴 거고요. 최대한 빨리 공시 나오기 전에 진입해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정말 소액은 꼭 매수해 보셔라 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다시 휴림로봇 좀 얘기를 해보자면 누차 말씀드리지만 휴림로봇 작전주라고 좀 말씀드렸어요. 작전주 표현이 좀 그러니까 세력주라고 좀 표현해 볼게요. 물론 이건 뭐 저 혼자만의 생각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도 휴림로봇 기사 좀 나온 거 말씀드렸잖아요. EQ셀 최근에 상장 폐지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거 인수받은 기업이 어디였죠? EID, 이화전기 얘네도 너무나도 유명한 작전 세력이었잖아요. 이들의 물량을 휴림로봇이 받았다. 그리고 최근에 CB 물량이 상장되고 얘네들도 엑시트가 됐다. 자, H파운드리라는 회사가 작년에 유상증자 물량을 받아서 최근에 엑시트가 됐다. 너무나도 냄새가 많이 나죠. 그리고 이 기사 일정들을 보세요. 휴림로봇이 SK랑 엮였었잖아요. 기사 나왔던 게 2월 달이죠. 자, 여기서도 6월 달에 나왔죠. SK 로봇 동맹 휴림로봇이 핵심 파트너. 이거 6월 달에 나왔습니다. 자, 이 기사 언제 나왔죠? SK 인수설을 언급하면서 10월 달에 10월 17일에 기사가 나왔어요. 자, 이 구간에서 매번 이런 구간에서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필요에 의해서 항상 기사를 내보낸 게 휴림로봇입니다. 자, 이때 올려칠 때 SK 엮었죠. 그리고 나서 거래량 없이 하락시키잖아요. 요때 개인들 투매 나올 때 매집한 거예요. 이때도 기사 내보내고 거래량 없이 하락시키고 투매 나오면 매집하고. 자, 이때는 또 악성 기사 내보냈다라고 좀 말씀드렸죠. 자, 이거 내보냈어요. 늪에 빠진 실적, 계열사도 부실, 어디가? 휴림로봇이. 이거 언제 나왔죠, 기사? 9월 달에 나왔습니다. 야, 요때 나왔죠. 이때 노랑봉투법 때문에 로봇테마 상승시켜줄 때 같이 상승시켜주고 악성 기사 내보내고 하락시켜주고 마지막으로 본격적인 상승 나올 때 뭐가 나왔죠? SK가 인수할 수도 있다라는 찌라시 나오면서 그 다음날 상한가 보냈잖아요.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매번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합리적으로 이거 우연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차트를 길게 놓고 봐보세요. 슈림로봇이 어떤 그 대량 거래량이 터진 그런 일자는 안 보이시죠? 이때 윤석열 정치 테마로 엮였을 때는 역사적 거래량이 터지긴 했지만 이때는 이미 엑시트가 된 물량이죠. 하지만 이런 저점 구간에서 이런 대량 거래가 나왔다는 건 당연히 매집의 행위로 볼 수밖에 없고, 최근에서야 큰 상승이 나왔지만 아직은 이때 매집한 물량들이 완전히 나갔다라고 볼 수는 없다. 말씀드렸죠? 큰 물량을 쥐고 있으면요, 하락시키면서 물량을 털 수가 없습니다. 결국 올려치기 하면서 물량을 털어야 하기 때문에 여전히 슈림로봇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세력들이 유일하게 속일 수 없는 지표가 바로 거래량입니다. 이런 거래량이 대량으로 무려 4번이나 나왔습니다. 매집할 때 이런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절대로 최근에 나왔던 이 거래량으로는 세력들이 물량을 털 수 없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슈림로봇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이 많죠. 방금 말씀드린 이큐셀로 어떻게든 또 로봇 비롯해서 반도체, 2차전지 모두 다 엮을 수가 있고요. 자, 이큐셀 실제로 이런 기업이에요. 자동화 공정장비 전문 기업, 여기에 2차전지, OLED, 반도체, 태양전지까지 모두 다 엮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죠. 자, 슈림로봇은요, 실제로 삼성전자 출신의 임원진이 사내 이사로 있습니다. 이것도 공시를 통해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자, 반기 보고도 들어가셔서요. 자, 임원진 내역들을 보시게 되면 여기 보세요. 이종진, 삼성 미래전략실 상무, 삼성전자 한국총괄 모바일 영업팀 전무. 자, 모두 삼성그룹사에서 꽤 중요한 중책을 맡았던 분이죠. 현재 그분이 슈림로봇 사내이사. 어떻게든 엮으려면 뭐래도 엮어서 올릴 수 있는 게 바로 슈림로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숨겨져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슈림로봇이에요. 누가 봐도 세력들의 놀이터인 바로 슈림로봇이다. 하지만 아무리 세력주라고 해도 무지성으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결국 상승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돼요. 명분. 근데 최근에 로봇주가 주춤하다 보니까 잠시 슈림로봇이 쉬고 있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추가적인 내용이 있다라면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시려면 필요한 게 뭐죠? 구독이죠. 아직도 안 눌러주셨으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까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